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도 요즘에 질문이 많아서 Q&A 시간을 조금 마련을 해봤어요. Q&A 드릴 게 되게 많은데 실은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창업 자금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템이 뭔가 뭐 창업 자금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지원금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은 지금 시기에는 이 고민은 작년에 끝내고 지금은 열심히 이제 이거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뒤늦게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립니다. 정부 지원금도 많고 창업 자금도 많고 너무 머리가 아파요. 벌써 제가 오늘 하루 만에 벌써 세 개 질문이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영님, 요식업도 가능한 건가요? 뭐 이렇게. 그리고 웰니스 제조업도 기술 창업에 속합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핸드폰 액세서리 간단한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넣어야 되냐? 아니면 신사업 사관학교에 넣어야 되냐? 도대체 나는 어떤 창업 작업을 신청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포괄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가이드 삼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부기관에서 잘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지만 이미 벌써 가이드라인들이 존재하고 아는 사람만 아는 약간 그런 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쫙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자금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라고 제가 써놨죠. 이게 뭐냐면은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일단 보세요. 기술 창업 분야인지 일반 창업 분야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우리 보영님 아이템 질문처럼 요식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해요. 요식업은 식당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식당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식당을 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아이템을 추가하고 싶은 거죠. 뭔가 돈 버는 수익 사업을 더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뭐 플러스 알파 되는, 네, 플러스 알파, 네, 요겁니다. 뭘 추가할 수 있느냐, 이런 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식당은 일반 창업 분야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영업입니다. 미용실, 식당.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 온라인 위탁 판매, 쇼핑몰, 구매 대행, 음식점, 세탁소, 미용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구멍가게 점포, 어떤 이런 자영업이라고 우리가 얘기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일반 창업 분야에 속하고, 요 일반 창업 분야는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 소상공인 지원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그게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기업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던 사업을 가지고 자금을 줄 때 우리는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대출. 대출은 그냥 기업이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뭘 굳이 새로운 걸 안 해도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자금을 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 자금이고 대출입니다. 그런데 창업 지원금은 조금 다릅니다. 창업 지원금, 정부 지원금,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로컬 크리에이터, 강한서상공인, 그리고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이번에 말씀드린 팁스, 뭐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 청년 창업사관학교 이런 사업들은 뭐냐면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들이에요. 뭔가 기존에 있는 아이템에 좀 뭘 좀 추가해라. 그래서 뭔가 신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제품이 성능을 개선하는 거를 조건으로 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냥 쉽게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이 어떤 국수집을 가고 있습니다. 국수 장사를 해요. 그래서 국수 한 그릇에 잔치국수 한 그릇에 7,000원씩 받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수만 하기엔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국수를 드시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수를 어차피 만드니까 차라리 우리가 뭔가 특화된 국수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몸에 좋은 건강 국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막 콜라겐도 조금 넣고요. 여기에 몸에 좋은 이제 뭐 한약재도 조금 넣어가지고 건강한 국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파는 거예요. 얼마?
500g에 네, 8,000원씩 팔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수 매장에서 이거 드시고 요거 사갈 수도 있고, 요 건강국수는 네이버나 쿠팡 뭐 이런 데서 온라인에서도 팔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요 건강국수는 이제 식품 제조업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식품 제조업은 요 위에 있는 기술 창업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식당을 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국수를 만들어서 팔겠다. 아니면은 족발집을 하고 있다. 그럼 족발을 밀키트로 만들어서 팔겠다. 그런 것들이 거의 다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플러스 알파가 보통은 기술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기술 창업은 기업이 뭔가 상표권을 제외한 특허나 디자인 아니면 실용 시단을 확보 가능하고 판매할 수 있는 뭔가의 유무형의 산출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처럼 500g짜리 건강국수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앱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되고, 또 아니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컨텐츠, AR, VR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책을 만든다든지, 뭐 음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일부 컨텐츠에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들은 대부분 거의 다 기술 창업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보통 대표적인 기술 창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거의 제조업하고 소프트웨어 쪽이 거의 양대 산맥이고, 콘텐츠도 거의 기술 창업 쪽으로 좀 많이 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자영업은 일반 창업. 근데 아까처럼 식당은 자영업인데 국수 제조는 식품 제조업이니까 요거란 말이죠. 요런 게 복합 창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복합 창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기술 창업 자금도 받을 수 있고 일반 창업 자금도 받을 수 있어요. 즉 만약에 아까 질문을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체크해 보면, 요식업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국수집을 창업하고 싶은 예비 창업자인 거야. 그러면은 국수집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쪽에서 일반에서 가장 많이 뽑는 아이템은 소상공인 쪽에서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죠. 그냥 국수집 매장 사업 계획서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건강국수 제조로 사업 계획서를 떼내가지고 넣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건강국수 잘 팔리면 전국구로 팔릴 수도 있고 해외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마트나 이런 데도 입점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기술 창업 분야에 해당돼서 예비 창업 패키지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농식품 창업 지원 이런 것도 되게 가능했고, 좀 전에 마감이었던 청년 창업사관학교 이런 것도 지원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복합 창업은 기술도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넣을 수 있고 둘 다 넣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술 창업인지 일반 창업인지, 여러분이 이번에 뭔가 지원금이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뭔가를 시도를 할 때 실패해도 좋으니 과감히 해봐라라고 주는 게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만들기보다는 뭔가 좀 시도하고 아직 다 덜 만들어졌는데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겠다라고 할 때 주는 거니까 기술 창업인지 일반 창업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창업 쪽은 우리 쪽 영상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기술 창업 쪽은 이제 스타트업 지원 쪽으로 여러분이 좀 보시면 거의 맞고, 복합 지원은 양다리입니다. 양쪽 다 걸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합 지원 여기에는 없지만 또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이제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아이템이 보통 친환경 같은 경우가 이제 사회적 기업 아이템으로 또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뭐 폐기물 같은 거를 재활용해서 하거나 막 이런 경우, 그러면 또 기술 작업으로 들어가요. 근데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폐기물을 가지고 공방이나 클래스를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반 창업으로 들어가요. 또 이쪽도 양다리 걸치면서도 본인들은 건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또 다른 복합 창업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신규로 만들고자 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정부 지원을 넣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분이 그런 생각해요. 제가 좀 그 얘기 듣고 좀 그랬는데, 뭐냐면 나는 저기 10년 동안 운전만 하고 있다. 근데 내가 맨날 운전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다른 좋은 아이템 만들어서 좀 새로운 뭔가 도전하고 싶은데, 이게 먹고 살려고 보니까 내가 운전을 안 할 수는 없고, 약간 그래도 뭔가 내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도 좀 찾고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운전용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조업으로 만약에 내면 기술 창업 지원도 이렇게 시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운전과 관련된 앱 개발을 좀 도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풀어볼 수 있고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무슨 이제 운전대 좀 졸음운전 방지용 식품이라든지 그런 쪽을 평소에 아이디어를 냈다가 이런 사업들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지원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받고 물건 팔고 그런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운전용품 중에서 그런 거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팔면 되잖아요. 그럼 나 운전하면은 집에 누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쇼핑몰에다가 이제 팔라고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3PL이라 그래서 아예 그냥 창고도 좀 어느 정도 소정의 비용을 내면 창고부터 배송까지 다 관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중간에 이렇게 몇 개 오늘 물건 들어온 거 판매 관리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게 내가 어떤 아이템을 좀 하면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걸 따져보고 그 아이템이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부 자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이 수준이나 트렌드, 특화 분야에 따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창업자인 경우 현재의 아이템보다는 미래의 아이템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 이거 갖고 뭐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그냥 카페를 가지고 대출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 카페를 가지고 지원금을 받는 건 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카페에서 우리가 커피 같은 거 음료수 팔죠. 그러니까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식품 아니면 음료수를 커피 같은 거 있으면 블렌딩 커피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팔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미래의 아이템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지원을 받으면 가능하겠죠. 그런 느낌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업장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정부 지원금 중에서 대출이 아닌 뭔가 신제품을 개발을 조건으로 하는 이런 창업 지원금을 받을 때는 거의 뭔가 뭘 새로운 거를 만들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사업에 뭘 플러스 알파 시킬 건지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아이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미래의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사업계획서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류의 사업계획서에는 요 앞에 한 글자가 붙습니다. 기술사업계획서라고. 요 기술이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미래에 만들 아이템을 가지고 이 아이템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화가 되면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쉽게 말해서 제가 물건이라고 얘기했지만 최근에 GPT나 아니면은 뭐 신약 개발 이런 경우들도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템은 매출이 빨리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런 아이템들은 이제 투자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아이템이 속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하이테크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고 있는데 특히 중기부와 과기부가 주도해서 하이테크 위주로 선발을 해버립니다. 옛날 좀 정부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이전 정부를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제가 영상에서 저희 영상 보신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 이걸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2022년 5월, 2022년이었나요? 그때 5월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신정부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인수위원회가 열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꾸려졌습니다. 이제 창업 분야를 벤처 분야를 어떻게 새롭게 운영할 것인가. 그때 나온 단어들이 이제 신산업 초격차 이런 단어들이에요. 특히 초격차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로봇, AI, 빅데이터 등 완전히 하이테크, 바이오 뭐 이런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분야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집중 육성이지 이 분야에 거의 선발이나 예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떤 이제 생활 속의 아이디어 제품이라든지 간단한 발명품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많이 뽑혔어요. 그리고 간단한 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뽑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막 석박사들이 중심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뽑혀버리고 생활 속의 아이템들은 점점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에서 우리 태지1981님이 질문하신 건데, 작년에 디딤돌 IP 특허 지원으로 가지고 핸드폰 액세서리 만들었다. 이건 아이디어 제품이잖아요. 누가 봐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원금도 그렇고 어려워진 듯 해서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중기부 사업인데 하이테크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정이 될 수도 있지만 탈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쪽 신산업 초격차를 중시하는 중기부, 과기부 요런 쪽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선정률이 떨어져요. 그 아이템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가이드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단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넣으면은 그렇지가 않아 보면은. 왜냐하면 이 정부의 방향성과 기조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물론 몇몇 상관없이 뽑히기도 하죠. 근데 뽑힐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진 경향이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간단한 생활 속의 아이템은 어떻게 하냐? 2번으로 가야 됩니다. 특허 분야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 창업 기업, 예술 쪽 아이템들, 그리고 최근에 영상에 나왔던 스포츠 분야, 그리고 그 농식품 분야, 이런 이제 공공기관이 특허 분야 아이템들이 있고요. 특히 좀 노려보셔야 될 게 이제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서울은 정말 뭐 엄청난 회사들이 많고 생각보다 그런 게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수도권 쪽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사람들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쪽,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쪽은 창업 지원을 받았을 때 선정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요. 아무래도 지방이 지금 정부 지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수도권 제외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주력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던 우리 지역이 특화로 이렇게 밀어주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뷰티, 어떤 분야는 무슨 소재, 신소재, 어떤 분야는 뭐 농식품, 어떤 분야는 관광, 어떤 분야는 어떤 지역은 푸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요 지방하고 맞아 떨어지면 솔직히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할 때는 좀 가장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자잘한 영상에 대한 소개를 하려면은 1년에 2만 개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기도 어렵고 그런 건 좀 알아서 보셔라라고 이제 그냥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간단한 소액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있어요. 3, 4천만 원 정도로 창업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아이템들 같은 경우를 중기부나 이런 쪽에서 뭐 1억짜리 지원 사업 이런 데서는 잘 안 뽑아준다는 거죠. 하지만 지자체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지원에서는 충분히 많이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분야가 실은 요쪽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간단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콘텐츠나 디자인 제품 쪽으로 빠지면서 공예 콘텐츠 디자인 쪽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콘텐츠 코리아랩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기관이고 그런 쪽에 가시면 좀 선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자체의 소액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면 선정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실 때 사업장 소재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자체가 어떤 특화 지원을 했는지 1년 정도 지원했던 내역을 보시면 내가 이런 아이템을 했을 때 지방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살짝만 옮기면 되게 좋은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면 제품을 금형을 찍고 생산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서울이면 서울은 그런 해당 지원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서울 목동에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동에서 우리가 차로 1, 20분만 가면 부천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깝습니다. 부천하고 목동은 거의 아주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부천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아예 금형비 제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3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살짝 옆 동네의 경기도로 옮기면 이쪽에서 양산비 지원 3천만 원, 금형 제작 지원 2천만 원 받으면 5천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중기부에서 무슨 예비 창업 패키지 5천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자체 2천, 3천 두 개 받아서 5천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이테크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특화 분야를 찾고 지자체 지원을 찾아서 그걸 뒤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음식점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지원이 많이 됐는데 요즘에는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특화를 따지지 않지만 최소한 컨셉이라도 좀 특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인테리어가 특별하다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컨셉이 있죠. 아까처럼 국수인데 콜라겐을 좀 섞어서 콜라겐 국수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런 특화된 거를 조금 더 섞는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복합 산업이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테크와 로우테크를 또 융복합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양쪽을 넣을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 아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수준이나 트렌드인데 최근의 트렌드가 신산업 초격차로 많이 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는 분들도 이 안에서 경쟁이 심해요. 근데 일로 못 간 분들이 생각보다 소외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고요. 그게 정부 지원이 현재까지 기조니까 이게 만약에 뭐 지금 뭐 탄핵 어쩌고 이슈들이 있지만 이런 기조들이 보통 정권이 바뀌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면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거고 정권이 바뀌면 이 기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활 속의 아이템이라면 충분히 또 넣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복합 창업은 제가 뭐 잘못 쓴 것 같아요.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를 소상공인 분야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소상공인 분야도 이 금년에 아주 핫 이슈가 되는 지원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자금 영상 분석을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이 예전에는 거의 대출이었고 정부 지원금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대신에 아까처럼 기술이 너무 하이테크한 거는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 근데 아이템이 컨셉이 좀 특화돼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뭔진 몰라도 뭐 식품이라고 합시다. 그런 게 좀 설명하기 쉬우니까 뭔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인데 디자인이 안 이뻐. 할머니가 만들어서 아주 그 30년 전 디자인이야. 근데 여기서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와 협업을 해요. 그래서 제품이 용기부터 브랜드를 싹 바꿔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바뀌니까 이게 원래 시장에서 한 10,000원 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디자인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브랜드도 바뀌고 한 3만 원에 사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융합해서 시너지를 내면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들어가죠. 이번에 또 2월 말 마감인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 그런 사업도 약간 지역색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뭔가의 아이템을 찾아봐라. 그래서 기술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과 뭔가 유관스러운 그런 컨셉이 새로운 서비스나 매장을 만들어봐. 그런 것들이 로컬 크리에이터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 생각보다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또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은 기술이 또 들어가면 좋겠지만 기술이 좀 부족해도 컨셉이나 브랜드나 아니면 어떤 지역이 특산 뭐 이런 것들이 받쳐진다면 생각보다 여러분도 잘 뽑힐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업에 넣을 건지를 따지기 전에 그 사업 분야가 아이템이 기술이냐 일반이냐 복합이냐 그리고 하이테크냐 특화 분야냐 뭐 소상공인 분야냐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따지는 거 대단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내가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수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템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거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지원금들은 현재 하고 있는 걸 좀 더 멋있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현재 내가 식당을 하고 있다면 신제품을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좀 어떤 개선이나 아니면 아예 연관되는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내면서 여러분의 사업이 성장 기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도움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창업 아이템을 찾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 아이템이 컨셉이 정부 정책하고 맞았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선정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런 부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